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오전 10시 또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락 종목이 많은 상태에서 지수의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다만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원래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흐름에서 이 에코프로가 시가를 깨주는 흐름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결국은 이제 종가 고가로 끝나버렸죠. 그 깨주는 흐름을 만들어야지 지금 시장의 수급이 진짜 불균형한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건지 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힌트를 줄 수 있었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도 조금은, 그러니까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만 움직여 줬으면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균형이 잡고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해서 전략을 짤 수 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찐이야 도대체.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 얻어맞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반복하는데 과연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에코프로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글쎄요,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 95명 이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95명이 뭡니까? 99명이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자리는 말 그대로 내가 단가에 상관없이 매매를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왜냐면 걔네들은 지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진짜 제가 빵 터질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쵸? 그렇다라고 해서 밑에 있는 걸 매수하자니, 지금 수급 구조나 얻어맞는 구조를 보게 되면 막 예를 들어서 오전장에 매수 수급이 막 들어와요. 근데 11시 넘어서부터 쭉 빠져나갑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 매수는 오전에 10시 전후 혹은 보통 11시 전후에 끝내고서 지켜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수급 구조에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인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잠깐 미뤄두고 조금 리프레시 하고서 다시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봐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가득가득 쌓여 가지고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만큼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구간 가고 있어요.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 혹여나 2차전지가 저기 포트에 잘 있어 가지고 지금 수익이 괜찮으신 분들은 별거 없이 그거 유지해 가면서 최대한 잘 방어해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별거 없어요. 계속 컷휴일을 만들면서 어떻게 내가 예, 잽잽잽으로 가다가 이번 주는 이제 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딱 이제 그러기 좋은 지수대에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종목에 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못 나가는 종목의 반전을 기다려야 될지, 그거는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바이오 제약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냉정하게는 당연히 못 나가는 쪽에 들어요. 게다가 지금 바이오 제약은 정말 순수하게 수급 구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길을 잘 못 쓰는 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가치가 고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어요? 네, 고평가돼 있거든요. 즉 희망과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제조업은 망해도 3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공시도 안 떴는데 막 갑자기 출렁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쫄려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잘못 걸려서 한 2연나 3연나만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오 제약을 주 종목으로 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흐름들을 좀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예전에 바이오 제약은 늘 포트에 30-40% 있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때 비교해서는 어마무시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차트 기술적 분석,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수급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얘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철저하게 이런 수급의 입출이
혹은 얼마나 들어오느냐 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들이 많이 있다. 다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입니다. 컷이 있어야 됩니다. 컷 없이는 지금 이쪽뿐만 아닙니다. 계속 밀려내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컨텐츠라든지 뭐 CJ그룹즈라든지 이런 쪽에 컷 없이 접근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컷 당하더라도 컷 내주고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간다라 그러면 저도 반드시 이 바이오 제약 섹터도 그러니까 원데이 투데이일지라도 한번 움직이면 워낙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보답하는 구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HLB부터 또 중견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27,000원을 이때 딱 맞춰서 해놨을까요? 아니거든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을 만들다 이탈해서 내려오고 있죠. 얘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또 들이대 볼 만하다. 물론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네 번째 내려오는 자리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선호하지 않으면 비중을 줄여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큰 틀에서 지금 얘가 계속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만 일단 지지가 된다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중간 자리에서 혹여나 다음주 월요일날 얘가 상한가가 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HLB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꼭 잡으셔야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이 자리를 기다리면서 뭐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도 괜찮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금 여유를 둬서 한 뭐 마이너스 3%이 정도 컷 두고서 이 한 27,500원 구간부터 잡아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컷을 조금은 짧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컷 당한 다음에 다시 잡아채고 올라오거나 추세 전환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잡을 때는 더블업으로 잡으시고, 물론 HLB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바이오 제약은 늘 무조건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세상에 그 누가 추천하더라도, 신이 추천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믿지 못한다, 이 종목을 잘 알지 못한다라 그러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을,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가 잡힌 종목 아니면 적자를 지속하는 종목들은 안 한 지 꽤 됐어요. 왜냐면 뭘 믿고서 말 그대로 다른 분들께 추천하고 리딩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가야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하셔 가지고 HLB가 시가총액 3조 7천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 전략들을 귀담아 드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난 지금부터 모아가다가 그래 27,200원이 맞으라고, 그럼 저기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시가총액이 2조죠. 지금 38,300원. 여기가 마디가 있거든요. 중요한 마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꼬아갔어요. 꼬아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지금이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얘 이거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32,000원짜리 이 자리에 오는 거고, 이 자리 딛게 되면 다시 마디가 부활하면서 어떻게 최소한 122평 일목자리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공격적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왔죠. 38,600원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추세 전환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는 어려운 게 뭡니까? 일봉상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얘가 이 자리에서 한 3일만 삐대줘도 어떻게 됩니까? 쟤네들이 모이면 탔을 때 컷 걸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그 이전에 이 박스를 만들다 터져 나갔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로 보면 되는 겁니까? 중간값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얘를 그냥 음봉으로 관통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8,300원보다 싸니까 사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하단 자리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33,000원짜리. 이해 가시겠죠? 중요한 마디나 저항이나 뭐 지지나 있을 때 관통한다라는 것은 늘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대기했다가도 저 자리 관통해서 음봉 만들기 시작하면 '아 쪼끔 더 지켜봐야 되는구나.' 그쵸? 어차피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저 추세 전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급하게 맨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3,000당 제약입니다. 3,000당 제약은 제가 저희 차기사 카페에도 계속 올려 드렸죠. 예, 보시게 되면 저희 공개 종목 시그널 전략에 3,000당 제약이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처음에 올려 드렸어요. 근데 바로 바로 다음날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오고 월요일 날 뒤집혀 가지고 매도 시그널이 나와 가지고 헷갈리실까 봐 그다음 날에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 밀리는 게 속임수였으면 63,000원을 잡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다. 어디 기다린다? 47,000원에서 50,000원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가 어디였냐면 이 구간들이었어요. 이 구간. 그래서 이날 이거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를 보는 것보다는 조심하고서 다시 어떻게 47,000원에서 50,000원짜리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흐름이 매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려와서 물론 이런 식으로 갭으로 날아다니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0,000원짜리에 왔다.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본 종목한테. 그동안 흐름에서도 이 50,000원짜리가 계속 나름의 중심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딛게 되면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되면서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중요한 극점 자리 중 변곡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잘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개파락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든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47,000원에 개파락 해 가지고 월요일 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매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르고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씨 흐름을 좀 볼까?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쭉쭉쭉 밀려들이기 시작하면 그냥 손 놔 버려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하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매매적인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 구간에서는 잘하면 좋지만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지금 구간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0분의 흐름이 좀 더 내려와서 좀 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자리를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효율이 정확하게 나올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들어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봉에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본 종목의 마진과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50,000원짜리 구간이 내려와야 된다. 이날 내려와서 정확하게 50,000원 찍고 리바운드가 나온 거고 사실 이거 잡아 가지고 이렇게 먹었으면 진짜 매매 고수인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절정의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이야기 뭐 전략 오더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고 다만 어찌 됐거나 이 다시 내려온 자리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 그다음에 유한양행입니다. 본 종목도 참 좋은 종목인데 정말 시세가 안 나죠. 저는 사실 당연히 제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 오면 무조건 어디에서 매수했든지 끝내요. 잘라요. 그러니까 익절이든 그게 손절이든 뭐든 마무리합니다. 근데 결국 돌파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억울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드디어 가려고 그러나? 대단하다. 이거 매물 소화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여나 아까운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마디 딛고도 다시 추세 전환하면 잡아." 이때 추세 전환이 딱 만들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쌍국 맞고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수익담보든 뭐든 매도가 사인이 나가는 구간은 다시 올 확률이 글쎄요. 뻥 치면 쪼끔 99%? 뻥 안 치면 그래도 한 85% 이상? 90% 이상? 그런 자리들 다시 돌아옵니다. 막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돌파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고민하다가 이거 갈 것 같은데 유한양이 좋은 종목인데 했는데 돌파해서 역시 이것 봐 가잖아. 근데 이렇게 다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가? 다시 밀리나? 깨지려나? 역시 봐. 다시 올라가잖아.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깨지고 내려가잖아요. 예,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10 명이면 9 명이 못 나옵니다. 이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고수가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못한다. 그럼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120평 뒤들려나?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짧게 노려볼까? 이래 버립니다. 이 구간인 거죠. 근데 이렇게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요. 그러다가 여기까지도 물 탈 수 있으면 나름 비중 조절 잘한 거고, 대부분 여기까지도 못하는데 여기쯤이면 물타기 끝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빠져나오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매매를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기다리고, 글쎄요, 홀딩자분들은 저는 어찌되었거나 더 내려오든 뭐하든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근에 베이시병을 딛고 움직이는 흐름이 많고, 이 마디가 깨지더라도 딛고 올라갔다 깨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 하면 나와야지 정도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비중이 낮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비중이 높으면 조절을 하면서 좀 봐야 된다. 신규 매수는 저는 글쎄요, 베이시병보다는 그냥 52,000원대를 다시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정말 시세를 못 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의 끝단인 다시 출발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96,900원이거든요. 10만원 전후구간은 거의 다 왔다.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10만원 전후구간 내려왔을 때 지금도 이렇게 봉 하나 튀면서 추세전환을 만들게 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는 여기 추격하면 그나마 컷이 4%인데 대부분 여기 추격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눈치채는 거는 대부분 이 구간인데 이렇게 컷이 길어지면 한다 안 한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냥 내가 노렸는데 운이 없지 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종목 얼마나 많은데 뭐 이 종목에 모든 걸 걸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시세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다시 반등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점을 지키고 난 상태에서, 예전에 제가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더블링, 즉 30분의 추세 전환을 다시 만들면 이게 사실은 베스트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다시 밀려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10만원 전후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바이오 제약을 노린다라는 개념에서의 그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세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늬만 바이오기 때문에 진짜 액티브한 쪽으로 비중을 줄여서 가는 게 맞거나, 아니면 이럴 거면 차라리 제조업이나 다른 쪽으로 가도 요즘에 시세나는 종목들 많은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웅제약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이때 하락세기 패턴이 그렇게 막 완벽한 하락세기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면 파동이 안 맞았잖아요. 그쵸? 저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도 차트 드로잉 토크쇼 올라가는데 그 추세 라인 긋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방송만 꾸준히 보세요. 제가 격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꾸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논의하듯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요걸 이렇게 한 번에 깬 다음에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올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얘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쵸?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63,200원. 이미 이런 자리들 온 종목들이 있죠. 어찌됐거나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드시 뭐래도 컷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좋은 복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하락, 최저가를 갱신하고 내려가는 과정에 밑꼬리 양봉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등이 온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밑꼬리 양봉 만드니까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추세 돌아서는 거다.
굉장히 작은 폭이지만 어찌됐거나 돌아서서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못 올라가고 내려갔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8,300원이잖아요. 88,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매수하면 돼요. 얘가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11만원짜리 갈지 120병을 보러 갈지 아니면 진짜 폭발을 낼지 모르겠지만 뭐다? 저런 봉에서는 노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측 매수로 충분히 해볼 만해요. 제가 충분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봉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눌림 자리에서 차근차근 매수하는 겁니다. 88,300원 컷으로. 다만 컷 없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별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왜? 어깨자리 맞췄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69,400원 이탈 컷으로만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최소한 9만원짜리까지 리바운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잘해야 2,000원 정도 내주는 거고, 많이 줘도 3,000원? 근데 이거 맞으면 얼마 먹는 겁니까? 18,000원 먹어요. 그러면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해볼 수 있죠. 게다가 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추세 전환했다가 눌린 자리에 어깨 자리에 이것까지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까지도 열리는데, 그러니 ST팜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ST팜을 안 노리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마음에 들면 하면 되고 아니면 말면 되는데, ST팜을 꼭 매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속아도 잘려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자리 안 하면 어디서 매수하겠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젠. 시젠 보고 있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은 다 어디에 쓰고 이제 시가총액 1조를 위협받고 있죠. 10만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2만원도 깨지고 있죠. 6토막 났습니다. 6토막. 이런 거 보면 대형주가 답이다, 존버가 답이다라는 게 나오진 않는 거죠. 어찌됐거나 본 종목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추세 전환은 노리셔도 돼요. 왜 추세 전환을 노리게 되냐면, 추세 전환이 되면 뭐가 있는 겁니까? 반드시 컷이 나와요. 컷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컷자리만 지키게 되면 계속 밀려내릴 일은 없거든요. 다만 어떻게, 지금 얘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지 우리가 펀더멘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다시 코로나 같은 흐름이 오지 않으면 지금 얘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 저는 본 종목이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도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흐름을 좋은 회사라고 매집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제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그렇게 눌려있지 마세요.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런 자리들이고, 예를 들어서 ST팜프처럼 빠지고 콕 걸고서 승부를 걸어봐도 되는 자리들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다만 내가 컷못하고서 계속 끌려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좋은 기회들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덥지근한 여름 정말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 10시에 기관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